저희도 이제 3차 TV 토론을 보다가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1차 토론, 2차 토론과 다르게 네. 3차 토론에서는 각 후보별로 마지막 토론이니까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Yep. 근데 한 1시간 반쯤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오늘 너무 못한다. 달린다. 그 굉장히 좀 조급해 보이고 잘 긁혔어. 그리고 굉장히 다급해 보이고 네. 말이 너무 빠르고 1차, 2차 토론 때에 비해서 좀 조급해 보인다. 뭔가 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쫓기는 것 같다. 네. 그런 인상이 되게 그 TV 토론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떤 이미지를 유권자들한테 주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태도가 남으니까. 근데 너무 급한데 오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1시간 동안 봤는데 네. 야. 1시간 반이 지나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쯤이었죠. 와. 하나도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와. 그 미친 발언이 갑자기 나오면서 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발언이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발언인지. 아예 미친 발언인데 그 발언을 여러분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냐. 믿을 수가 없어. 네,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뭐 옮길 수가 없네. 이게 하지 마. 와. 근데 그래서 우리 유권자분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이제. 저 발언 아마 이준석의 정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텐데, 왜냐면 지금 이제 fem코 준천지 뭐 DC 뭐 이런 데에 인터넷 중독자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캠프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도 오늘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들끼리 열심히 인터넷 커뮤니티 보고 특히 이제 fem코에 올라오는 게시글들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틀거리로 잡아서 뭘 소스로 공격할지를 뽑은 것 같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뭐 나무위키 뭐 논란 항목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올리고 뭐 그랬던 당직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저딴 거를 뭐 뭔가 전략? 전술이라고 지들끼리 막 환호하면서 이거 하면 이준석이 이재명이 꼼짝 못하겠지? 이렇게 신났을지 모르겠는데 니네가 이준석과 함께 이 나라의 대선을 지금 똥통에 처박은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똥통에다 확 떠밀어가지고 나를 빠뜨렸어. 모든 유권자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난 그냥 TV 토론 대선 후보 잘 골라보려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그냥 애들 데리고 TV 토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확 떠밀어서 똥통에다가 나를 빠뜨려버렸어요. 뭐야 이게. 나는 그냥 TV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넓은 범위에서의 성희롱입니다. 아주 넓은 범위. 제가 이제 정훈장교 출신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정훈교육, 성평등교육 이런 거 받으러 다녀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헛소리 하는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정훈교육 할 때 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주 넓은 범위의 성희롱 가만히 있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럼 내가 왜 들어야 돼? 성적 발언을 모욕적으로 했습니다. 와, 나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네. 보다가 운전하면서 오다가 내가 잘못 들은 줄 저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도. 무슨 말이야 이게? 앞으로 돌렸어. 그래서. 이거는 거기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본 국민들도 그렇고 그 질문을 권영국 후보한테 돌렸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굉장히 야비하게 보였어. 이것도 굉장히 악의적이고 야비한 겁니다. 예. 권영국 후보로 하여금 그치. 이 발언에 대해서 욕을 해달라라고 차도살인을 하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네. 권영국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모르는 얘기야. 아니 저도 정치 평론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몰라. 찾아봐야 알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전부 다 동시에 성희롱을 한 겁니다. 찾아보라고 한 거지. 찾아보러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왜 찾아봐야 돼요?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성적 모욕을 담뿍 담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추한 얘기를 권영국 후보한테 왜 던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윤리에 있어서 이제 엄격한 진보 정당이니까 네. 당연히 나쁜 말이라고 하겠지. 당연히 나쁜 말이라고 하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던져. 근데 이재명 후보도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3차 토론의 주제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의회 개정을 통해서 뭘 하겠다. 외교 안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 발언과 전혀 맥락이 맞지 않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지네들 딴에는 저게 자기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애들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에서 저걸 전략이라고 냈던 애들 니네가
이준석 스스로와 함께 이준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이 앞으로 이준석 인생 내내 따라다닐 거예요. 왠지 알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거거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을 나이 만 40세에 얻었는데 거기 나가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 그 얘기를 앞으로 그가 정치를 하든 그냥 일상인으로 살아가든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듣게 돼요. 왜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나는 너무 모욕적이라서 네. 듣는 순간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지? 갑자기 TV 토론 보다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 얘기를 왜 이준석으로부터 싸대기를 맞듯이 갑자기 네.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는 그냥 탄핵시켜가지고 내란범을 내쫓고 조기 대선을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유권자들일 뿐인데 왜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놈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요? 나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슨의 명언이 또 한 번 생각났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한 방 쳐맞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거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돼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재명을 모욕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발언을 내뱉는 것과 동시에 전 두 가지가 사라졌다. 이준석 두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에도 효과는 아예 없다. 끝난 스스로가 스스로를 끝낸 최악의 수를 오늘 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얘기할게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여론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딴에는 뭐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겠다, 뭐 혹은 뭐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헛생각을 품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자기 정치 인생을 조집니다. 많은 정치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지난 10년 동안 뭘 해왔는지를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구나.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 정치인이 되는구나. 아 진짜 싫어. 라는 말을 듣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준석이 몸으로 보여주는 건데 오늘은 그야말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도덕적 파산. 네. 너는 끝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대선 토론이에요? 대선 후보들이 앉아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된 소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고 유권자들한테 어떤 효용적 목적이 있는 거. 뭐 때문에 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모욕을 한 거야, 상대를 모욕하는 거는 왜냐면 인터넷 커뮤니티의 어그로꾼들의 목적이거든요. 걔네들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달성하겠다 이런 게 없어. 네.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들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모욕하고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거. 그게 자기의 자산이고 그게 자기의 목적이야. 그게 나를 뿌듯하게 만들어. 걔는 평생 그러고 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누구 뭐 연예인들 데려다가 욕하고 뭐 정치인들 데려다가 욕하고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끌어다가 욕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면 사람들이 날 봐주니까. 근데 저게 정치라고 착각한 이제 40된 어떤 정치인의 최고입니다. 저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극우 포퓰리스트 온라인형 극우 포퓰리스트의 본질이에요. 맞습니다. 많은 언론 관계자분들이 오늘 머리를 한 대 맞는 충격을 받으셨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네, 나도 저도 이준석을 맞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충분히 이준석을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그보다 더 지하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 저 사람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었던 거구나.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 중에서 유명한 인간일 뿐이었던 거구나. 네. 방송에 나오는 인터넷 커뮤니티 어그로꾼이었구나라는 걸 오늘 깨달은 거예요. 자 저런 것들은 공론의 장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극우 포퓰리스트가 이 나라에서 정치적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를 유권자 집단이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걸로는 어떤 정치적 효용도 달성할 수 없다. 너는 퇴출이다라는 거를 유권자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저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를 내일부터 우리 언론들이 좀 제대로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에요. 맞아요. 아 내가 그때 그 맞아요. 말을 왜 했을까? 너무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네. 했다라고 저는 후회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것도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저질로 나올 줄 몰랐으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내가 끌어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네. 지금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라고 본인이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하는 발언들 다 소환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본인이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애정해 맞이하는 FM 코리아, fem코, 코리아. fem코에도 지금 그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성 단체가 성명서를 내야 된다. 그렇게 라는 나오는군요.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젓가락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이에요. 수준이 이 너무 사람의, 심각한, 예, 너무 심각한 수준인 이런 걸 말은 보여준 하면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젓가락으로 도배질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이거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가요? 그 아닌 말로 그냥 격렬하게 술자리에서 좀 의견이 다른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하다가도 이런 말이 나오면 맞아요. 네. 폭력 사태로 맞아요.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예. 수준이에요. 예. 이건 술자리에서도 그냥 진짜 하지 않는 말이죠. 시궁창의 발언이거든요.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이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벌였던 TV 토론 자리에서 온 국민이 생중계로 그거를 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후보는요 음. 앞으로 안 나서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품격 이런 것은 보기 어려웠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맞아요. 예, 전 국민이 미래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그 선택의 기준을 마련할 TV 토론 마지막 토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망발을 하는 것은 그 국민된 도리를 네, 완전히 네. 저버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지저분한 토론의 끝판왕이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준 낮은 토론 험담 배틀 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준석 근데 너무- 후보는 특히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때 본인 생각에는 네. 뭐 잘했다고 성적을 생각을 올렸다고 하는. 생각했던지 그리고 이제 직전에 단일화 이슈가 이제 단일화 안 하는 쪽의 이슈로 네.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장 김용태가 이제 3자 구도로 가겠다라는 식의 어떤 공식화된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모두 가기를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통했어요. 오히려 그것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본인의 장꾀가 자기가 그것도 감당할 수 있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잘못된 방향이지만 논지마저도 흐트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하게 된 거죠. 아마 저거는 본인도 설마 저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람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본인도 아마 후회하고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수위를 많이 넘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수지 여론조사에서 11%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주저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본인의 지지율이 1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맞아요. 상당히 무리수를 두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발언을 할 때 본인도 상기가 돼요. 네, 내가 이 맞아요. 말을 예, 해야 예, 되나 예.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지르고 보자. 그걸 승부수라고 라는- 던진 거예요. 그 지금. 맞아요. 그걸 그런 것 같아요. 젓가락을 승부수라고 던졌으니 제가 보기에는 이 수준 낮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게 그러면 아마 이준석 씨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원 발언자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원발언자가 그거는 이재명인데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족사에서 거예요. 몰래 이제 녹음을 당한 뭐 이런 맥락이고 그리고 본인은 그 발언을 형수님이 그렇죠. 먼저 하셨다는 그래서 거예요. 예, 옮기는 그래서, 과정에서 나온 예, 거예요. 그걸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국민들 앞에서 토론에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볼 수도 있고 외교 안보에 대한 정책을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을 윤석열 씨가 땅바닥에 떨어뜨렸는 줄 알았어요. 아 지하도 있었구나. 그걸 이준석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발언은요 정말 불길한 예감인데 외신에서도 다룰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죠. 이 계엄 21세기에 한참 그 K라는 게 어디 갖다 붙이면 다 K가 되는 그렇습니다. 시대에 예전처럼 대한민국에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각 국마다 막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극우화 내지는 보수화 얘기도 나오고 스트롱맨 얘기도 나오고 전쟁도 그치지 않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과연 대한민국은 뚫고 나갈 것인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하는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 좀 방송에는 부적절한 예. 그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해서 사실 그거는- 댓글창에는 지금 그 이야기 가장 많습니다. 그거는 여성-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그 발언 하나로 예. 그동안 예. 다 했던 게 다 무너졌다고. 저도 지금 저 태도가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보다는 토론에서 따지고 시비 거는 모습이 조금 덜하지만 예. 저 질문 하나가 상당히 컸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자 아시겠지만은 뭔가 사건 브리핑을 할 때 형사과장이 예. 기자들에게 예. 제한된 장소에서 할 때 드라이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사실 그 나왔던 표현들이 한 번 한 인터뷰에서 익명 인터뷰에서 피해자 입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건인가 했더니 그건 갑자기 그 사건이 왜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예. 사실은 방송에 더군다나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런 표현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겠죠. 저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네. 장소 또는 뭐 학자들끼리 뭔가 토론을 하거나 무슨 형사법 연구에서 어떤 뭐 흉악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선 주자 토론에서 저런 얘기 저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예. 혹시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내일 그 이준석 후보 이 발언이요 굉장히 큰 타격감을 올 거예요. 이게 그냥 저희가 여기서 이게 이준석의 가장 큰 실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일이면 이게 거의 이 오늘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동호반복적인 태도와 네.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발언 하나로 내일 아마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것 같다. 그런 네. 좀 예측이 됩니다. 발언의 맥락을 물어보셔서 풀 워딩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준석 후보가 그런 질문을 권영국 후보한테 하자 권영국 후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답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권영국 후보가 애초에 이걸 왜 묻는 거냐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묻는 건지 예.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 네. 애초에 왜 묻는 건지 예. 이해가 안 그리고 돼서 이제 정치 개혁 그 파트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심성을 갖고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말을 한 분이 정치 개혁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한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좀 TV 토론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무리수를 질문이 뒀어요. 아니었느냐. 무리수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그렇죠. 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게 어떻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겨웠다라는 말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네. 자 아버지와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뭐 서정욱 TV나 신의 한수 뭐 이런 데서 질문지 받아온 것 같아요. 질문지 받아왔고 아들은 펜코에서 질문지 받아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질 토론이었습니다. 야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네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너무 화가 나시죠? 예. 참 진짜 맞습니다. 가세연보다도 더하다. 이 가정교육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인 2명과 비정상인 2명이 앉아가지고 이게 토론을 한다는데 이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게?
최소한 제가 이 정도 이야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가 이게 청불도 아니고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토론회에서 그 정도 발언까지 하시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라고 저는 제재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사회자가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개입도 못하고 이 저질 발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합니다, 진짜.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타인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일 뿐이다. 시정 잡배들의 욕설 배틀, 뭐 이 정도 외에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중파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 이준석은 퇴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요. 이거 사실 공개적 성희롱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준석은 이걸 가지고 또 이대남과의 또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림, 종교 관계 어른들, 이런 분들이 이준석을 꾸짖는 성명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일이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림이라면 이제 유교를 신봉하시는 유학을 공부하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 쪽에 어른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안동 유림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거든요. 그 유림 어르신들이 이준석에게 이 쌍스러움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꾸짖는 그런 어떤 성명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 고발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발당해야 된다. 예, 오늘 그 발언한 것 중에서 정말 그 내가 차마 입으로 발언을 할 수 그러니까. 없는 그런 발언을 지금 자기가 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보는 대선 네, 토론장에서 감히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비유 같은 것들을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여성 혐오가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네. 극에 달하고 아주 본능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거 여성 단체들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은 너무 민망하고 화가 나는 발언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 다수도 정말로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놔두느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재를 해줘야죠. 제지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자,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이준석 후보의 성삼납 의혹이라든가 명태균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 몰랐을까요? 몰라서 안 했을까요? 네. 그거는 그냥 공격할 수 있지만 언론에서 의혹을 풀도록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이 대선 토론은 정책 토론으로 가고 본인들의 품격을 지키고 보는 어떤 시청자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안 한 거잖아요. 너무 저질스러워. 너무 저질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침착한 대응도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 시간에 사실은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방송을 보던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본인의 정책이나 공약 등을 제시할 게 없으니까 오늘 정치, 외교, 안보 분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19금 공격을 마구 쏟아내면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린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뭐 원래 이럴 줄 알았지만 이럴 줄 몰랐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말 형편없는 토론 매너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 감안하면서 방송을 좀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질도 이런 저질이 있었나 싶은 방송입니다. 께서는 너무 힘들어서 TV 꺼버렸어요. 이런 수준을 가지고 후보라니 정말로 답답하다. 딸한테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게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PD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아까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 있잖아요. 여성 혐오 발언. 예, 그게 지금 짤로 막 돌아다니는데 네. 이게 상상 초월의 네. 일인데 그러면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이준석을 지지합니까?
그 젓가락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 여성 혐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혐오를 해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 대선 후보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네. 이렇게 저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도 아무리 유력 후보에게 흠집을 내고 싶더라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준석은 그걸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말종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정말 어디서 배웠지?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인간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혐오에 가득 차 있고 하여튼 자기 아니면 누구든지 여성이든 이주민이건 뭐 노인이건 누구든지 다 비정규직이건 또 가난한 저소득층이건 다 갈라치고 다 적대시할 수 있지? 전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여태까지 조국이든 무엇이든 간에 돈과 권력 말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그걸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계속 갈라치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누군가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